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여의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도자들도 잇따라 신병이 확보되고 있는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수사 상황과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으로 감지가 됩니다. 짧게 오늘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저는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뭐 퍼센티지를 말씀드리면은 예. 99%. 그 국민의힘 측 의원 중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7명이 그 표결에 참석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이분들이 다 전원 찬성하신다면 예. 한 명만 더 찬성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또 국민의힘 자체 내에서 지금 현재 시간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적극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 개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기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국민의 또 여론이고요. 그래서 뭐 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소추안을 좀 살펴보면요. 1차 때와는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등이 제외가 됐고 현안 질의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추가를 해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가결이 된다면 이 180일이 최장 기간이더라고요. 이런 심판 기한을 좀 단축할 수도 있겠습니까? 일단 1차 탄핵 소추안에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가 법률적으로만 좀 봤을 텐데요. 예. 좀 의아했던 게 일단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문제 삼은 것도 좀 이해가 안 됐고요. 그게 대통령 탄핵 소추사유가 될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외교 문제까지 언급하더라고요. 네. 외교 문제는 정치적 판단 문제지 그것이 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무슨 헌법을 위반했나? 뭐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쟁점, 이런 어떤 부수적인 그러니까 불필요한 쟁점들 다 제외했고 2차 탄핵 소추안을 저도 한번 전문을 봤는데요. 비교적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중대하게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지 이것을 좀 쟁점으로 한 것이라서 아마 180일가 법적으로는 최장 기간이라고 예. 규정돼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좀 신속하게 왜냐하면 국정 안정이라는 어떤 중요한 쟁점이 있으니까 예. 전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한 90일 이내에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예. 그럼 어디까지 저희가 이제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탄핵안이 가결이 된다면 이후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탄핵안이 만약에 오후 4시에 이제 표결이 진행돼서 만약 가결이 된다면 예. 그 즉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행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일부 국민들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이게 헌법 절차에 맞는 지난 거의 일주일, 2주일 벌써 시간이 지났죠. 비상계엄 선포하기로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헌법이 애정하고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에 따라서 절차대로 탄핵 소추 의결이 되면 대통령은 권한 정지되고 과연 그 탄핵 소추가 정당하냐 내지는 그것이 맞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맡기면 되는 거고요. 예. 그 기간 내에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행사하면 됩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적극적 권한 대행을 할 수 없고요. 소극적으로 잠정적인 권한 행사니까 좀 이렇게 혼란을 방지하고 국정을 운영을 좀 안정되게 하자 이런 취지로 좀 권한 대행이 권한 행사를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현재 6인 체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좀 진행을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이건 민주당에 좀 책임이 있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3명이 지금 공석이 된 지는 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게 최근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네. 그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상당 기간을 실기를 했고요. 근데 예상치 못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가 제기되니까 좀 서둘러서 2명을 지명을 했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 측에서 1명을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3명이 정치권의 어떤 몫이 있기 때문에 이 2명, 1명에 대해서 이번 달 중에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면은 네.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는
남은 3명이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인 체제라는 것이죠. 예, 이건 어차피 그 당시 오늘 탄핵 소추 의결이 된다면 예. 권행대행하는 이제 총리께서 임명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에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했다라고 하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경제부총리와 외교부 장관에게도 계엄 이후에 지시사항을 전달했다라는 증언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고성 차원이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어떻게 좀 다룰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그 계엄에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일단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계엄이라는 비상계엄이라는 그 개념 전제에는 군 병력이 동원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 병력이 헌법기관인 국회에 잔입을 했고 이거는 뭐 불변의 진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게 경고성이라는 말이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대통령께서 약간 국민을 호도하는 좀 발언이신 것 같고요. 그 더 나아가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좀 장관들 주요 이제 뭐 경제부총리라든가 이런 주요 장관, 외교부 장관 이런 예. 데들은 또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은 뭐 경제부총리 그 증언의 발언에 따르면은 뭐 대통령께서 유동성 확보에 좀 주안점을 둬라. 근데 유동성 확보라는 것은 이것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전제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오래될 수도 있겠다. 이 계엄 체제가. 그러면 이게 과연 경고성 계엄입니까? 좀 이런 의문은 듭니다. 그러면 경고성 계엄이라는 게 법률상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고 대통령의 주장이 경고성 계엄이라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이 부분도 좀 개헌이 필요한 내용이네요. 아니요. 계엄이라는 개헌을 계엄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다 비상 대권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은 진짜 국난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이런 국가 비상 사태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비상 대권을 경고성으로 그 행사할 수 있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헌법에 안 맞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또 다시 담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번에 계엄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의 빈번한 뭐 탄핵 소추라든가 네. 예산안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정치적 그 담화 내지는 호소를 했어야 되죠.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건데 여기에 계엄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은 뭐 이것은 뭐 우리나라 헌법학자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비상대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다수의 모든 나라의 헌법에서 다 일관된 그냥 이거는 다 그냥 뭐랄까 이건 일치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수사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젯밤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소환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이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하루 만에 체포가 된 겁니다. 일단 이 인물은 계엄 당일에 국회에 이제 소속 부대를 투입했던 핵심 인물이고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조사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더 확인할까요? 네, 일단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그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거는 본인이 이건 누구나가 체포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하실 텐데 하간 이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방사 산내 그 군인들이 실제로 예. 국회에 일부 투입된 정황이 이미 밝혀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계엄 당시에 그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구체적으로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분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언론에서 내지는 국회에서 일부 보도는 됐지만은 이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을 굉장히 충격에 지금 빠지게 만든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회의원들 약 14명을 이제 체포를 해서 체포, 네. 체포를 해서 방첩사가 이제 체포를 해서 수방사 산하 벙커에다가 감금한다 이런 것이 진술이 계속 증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과연 이 수방사령관이 수방사 내에 있는 벙커를 과연 방첩사 측에게 제공하려고 했는지 그러면 그 제공하려는 게 사실이면 누구와 협의를 해서 누구 지시를 받고 이런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인들을 감금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은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규명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런 증거들은 어떻게 수집이 되는 걸까요? 일단은 뭐 국회 내에서도 군 고위직, 방첩사 고위직 인사가 이미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이 벙커를 본인이 확인을 했고 그리고 방첩사 사령관부터 유사한 지시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직접 지시를 받았던 사람. 왜냐하면은 이런 벙커에다가 정치인들을 가두게 된다면은 한두 명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시를 받았고 네. 뭐 수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벙커 준비도 돼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진술을 통해서 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럼 증언들이 일치만 해도 충분히 증거로서 효력은 있다는 거네요. 그 모든 어떤 범죄 행위에 있어서는 이런 내란 행위뿐만 아니라 예. 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직폭력법 범죄라든가 보이스피싱 범죄 같이 네. 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범죄에서는 이 연루된 범죄자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게 되고 그 진실이라는 것이 뭐 보완될 수 있는 간접 증거들, 예를 들면은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문자라든가 통신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면 CCTV 찍힌 장면이라든가 이런 간접 증거들이 계속 보강이 되면은 이거는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여인영 국군 방첩 사령관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이 여 사령관에게는 어떤 혐의가 좀 적용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내란죄에서 이 여사령관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물론 수사기관이 굉장히 그런 혐의를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란죄에서 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해서 그 내란죄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과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다. 예. 그래서 김용현 지금 전 장관이죠. 구속돼 있는 이분 정도의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연 수방사 벙커 내에 그런 정치인들을 실제로 구금하려고 했는 것인지 체포해서 이 네.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됐고 더 나아가서 또 선관위의 뭐 서버를 뭐 뜯어내라 뭐 이런 지금 의혹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과연 이 방첩사 측에서 이분이 방첩사 지금 사령관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제로 그걸 지시했는지, 그럼 지시를 했다면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하면 좀 진실이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예, 현직 군인으로서는 첫 신병 확보가 되는 것이 됩니다. 구속이 된다면 그럼 수사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검찰에서 이런 예를 들면은 그 사령관들을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은 예. 이 사령관 이의 지시를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부하 장교들이겠죠. 예. 예, 뭐 참모들이라든가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다 마무리된 겁니다. 사실 마무리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여사령관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거군요. 그럼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다는 것이 지금 검찰의 지금 입장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구속 여부는 오늘 한 뭐 늦게나 좀 나올까 보는데 이미 뭐 경찰청장이라든가 장관이 좀 구속된 걸로 봤을 때는 구속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 봅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겠고요. 일단 검찰에서는 여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대표 또 우원식 의장을 최우선 체포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구속영장 단계인데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구속 여부에 영향을 좀 주게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비상계엄이라고 할 때 예. 우리가 이제 헌법이라든가 계엄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특정 어떤 정치인 더군다나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 그 당대표를 네. 뭐 영청 없이 체포해서 이분들이 지금 현행범도 아닌데 사실 국회의원들은 계엄하에서도 현행범 아니면 체포할 수 없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을 구금하겠다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과연 이 계엄 해제의 요구권을 좀 방해하려는 거 아니었나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사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윤 대통령의 어떤 탄핵 문제, 내란 문제까지 연결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거쳐서 내란 사태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 가능했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범죄 수사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을 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사실 예. 종종 있고 그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요.
뭐 그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만이 범죄가 성립이 되고 구속이 되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네. 여러 그 군 간부들에게 지시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밝혀질 거고요. 네. 왜냐하면 지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어떤 자신의 어떤 부하 군인에게 지시한 경우가 괜히 많을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들에서 지시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하는 것이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맨 아래층 아래 실질적으로 맨 아래 예를 들면 계엄군을 생각해 봅시다. 계엄군 같은 경우는 그냥 저녁에 있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투입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일부 언론 보도에 가면은 이게 지금 간첩이 들어왔나 아니면 국가 비상사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 가보니까 국회였고 눈앞에 시민들이 있고 기자가 있다서 놀랐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계엄군들에게 지시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 지시를 받은 중간 간부한테 또 위에다가 지시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 계엄군들은 범죄자가 아니거든요. 범죄 피해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참고인들을 조사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아무리 그 최종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이제 와서 진술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진술들과 네. 증거들이 확보된 이상 죄책을 좀 면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예상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로 이제 검찰 수사가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라고 변호인단에서 밝혔다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수사기관의 내란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겠고요. 수사기관이 내란이 되려고 하면은 뭐 유법한 수사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유법한 수사가 되려면은 뭐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장 없이 뭐 강제 수사를 한다든가 법원의 영장 없이 강제 수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수사 과정에서 뭐 고문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제 수사가 될 수 있겠는데 불법 수사가 될 수 있겠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은 지금 김 장관 측에서는 그냥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추가 조사를 계속 구속 상황에서 추가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분도 좀 구속된 지 며칠이 됐는데 그 동안에 다른 참고인들 내지는 관련자들이 조사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2차 조사, 3차 조사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또 다시 소환 조사해서 뭐 증거를 제시하겠죠.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지금 중앙 간부가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렇게 김 전 장관이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다시 재확인하는 건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본인도 수사에 계속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사실이다, 사실이 아니다 일일이 밝히게 되면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본인한테 좀 불이익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는 뭐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정당한 권한이니까 그분을 뭐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제 검찰이 관련자들의 증거라든가 뭐 증언 이런 걸 확보를 해서 뭐 기소해서 재판 과정에서 다투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이 검찰 특별수사본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록이 나뉘어서 수사가 진행이 됐었다가 지난 11일에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이 됐습니다. 현재 이 공조수사본부의 수사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워낙 급박한 상황이고요. 지금 검찰이 이 공조수사본부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지도 좀 아직 확인이 되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예. 사실은. 왜냐하면 사실 구체적으로 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영장 청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걸 검찰이니까요. 위해서? 예, 예. 검찰이니까 지금 뭐 공수처라든가 뭐 국수본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지는 좀 알 수는 없는 현재로 확인되지는 않고요. 예,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컨트롤하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어떻게든지 이 지금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은 뭐 머지않아 마무리되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다음 대선에서 그 어느 분이 당선될지 어느 당이 당선될지는 예측할 수 없지만은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지금의 이 상황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네. 수많은 수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예. 예를 들면 수사를 받고 누가 지휘를 하고 지휘를 아니다 하더라도 좀 서로 협의를 하고 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부분들 정리돼야지 지금 이거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도 경찰에서 조사받고 공수처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 이분들 또 사실 인권 문제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향후 좀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수사기관들 사이에 엇박자가 났을 때 지금으로서는 중재를 해줄 어떤 기관도 인물도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되려면 사실 국무총리가 나서야 돼요. 국무총리가 행안부 장관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을 좀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본인들도 굉장히 뭐 법무부 장관께서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제 코가 석자입니다 이런 약간 농담도 하셨는데 예. 이분들도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협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렇다면 이제 어젯밤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개엄 전에 3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안가에서 대화를 나눴다, 회동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지 않았습니까? 이 수사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그 조지호 그 청장이 이 부분을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거짓말, 약간 숨겼다고 뉴스 보도를 그랬죠. 보고 알았다고 했죠, 처음에. 예, 처음에는 예. 뒤늦게 알았다고 그랬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소명을 해야 될 거고 더 나아가서 과연 그 당시 경찰들도 그 국회 내 현장에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예. 뭐 국회의원 보좌관들, 국회의원들과 약간의 좀 마찰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조지호 천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 3시간 전에 비상계엄 실시될 걸 알고 있었다면 그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시받았느냐. 본인은 뭐 좀 너무 터무니없어가지고 지시사항을 뭐 뜯었다, 예. 찢어버렸다, 뭐 문건을 뭐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만 지금 처리할 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아서 그럼 과연 그 3시간 동안 본인은 뭐 했는지, 예, 본인은 경찰 내부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는지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수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예, 경찰 수뇌부가 동시에 좀 구속이 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들의 구속으로 그 위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역시도 좀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시나요? 지금 검찰은 과거 이제 특수수사 상황을 항상 지켜보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특검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과정도 비슷한데요. 네. 그 하나씩 그 어떤 중요 임무 종사한 사람들 내지는 이런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구속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내란죄 지금 우두머리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그 소환 조사를 통해서 만일에 오늘 탄핵 소추가 그 의결이 된다면은 네. 아마 구속영장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윤 대통령의 지금 공식 입장은 최근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뭐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소지만은 법원에서도 별도로 좀 판단받아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찰이 사실 지난주에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한 차례 불발이 된 바가 있고요. 또 이번에 관저까지도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네, 보세요?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니까 이 경호를 담당하는 측 입장에서는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일을 뭐 다 한 것이니까 예. 사실 좀 한 가지 아쉬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건데 그럼 경호처 측에서도 사실 그분들도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법원 영장에 대해서 좀 약간 뭐 일종의 이제 반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약간 좀 유감입니다. 근데 만일에 오늘 탄핵 소추가 의결이 돼서 직무가 정지됐다면은 네. 대통령의 직무 정지된 상황이라면은 이제는 강제 수사, 또 법원 영장에 의한 강제 수사에 뭐 경호처도 협조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께서 처음에 담화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법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겠다. 예. 본인이 적극적으로 응하셔야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장소의 특수성이다 이런 부분을 좀 한계로 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두 번째, 세 번째 압수수색이 되면 계속해서 좀 한계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 현재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은 어떻게 보면 국가 보안 장소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일반적인 압수수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압수수색은 이제 수사관들 내지는 이제 수사관들이 막 그 적극적으로 그 침입이라기보다는 이제 장소에 들어가서 진입을 해서 그 옆에서 이제 마구 그 뭐 물건을 가져간다든가 압수수색하는 장면들이 종종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보안 장소고 또 대통령이니까 이것은 이미 제출 형식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형식으로 그 영장에 적시된 물건들을 서류나 물건들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좀 그 모양이 보기 좋지. 그것을 뭐 방해하고 뭐 서로 물리력을 행사하고 이것은
자칫하면 또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으니까요. 좀 어떻게 보면 대통령께서 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상황과 또 법적인 쟁점 내용들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